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인터넷 데이터의 거의 전부는 하늘을 나는 위성이 아니라 바닷속 깊은 곳에 깔린 해저 케이블을 따라 이동하며,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이야기는 끝까지 들어야 할 충분한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불과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은 이 바닷속 통신로를 사용하기 위해 일본 기업에 수백억 원의 사용료를 지불해야 했고, 기술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선택권조차 없는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으며 유럽과 중동, 그리고 구글과 아마존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먼저 한국을 찾아와 협력을 요청하는 위치로 바뀌었습니다. 돈을 내던 나라에서 돈을 받는 나라로 바뀐 이 변화는 우연이 아니었고, 한 기업의 과감한 결단과 10년에 걸친 집요한 투자가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이 이야기의 끝에 이르면 왜 해저 케이블이 바다의 반도체라 불리는지, 그리고 왜 이 기술을 가진 나라가 세계 질서를 쥐게 되는지를 분명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인터넷을 공기처럼 사용하며 살아가지만 이 연결이 어디서 어떻게 유지되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공위성이 인터넷을 전달한다고 믿지만, 현실에서 전 세계 데이터의 약 99%는 바닷속에 깔린 해저 케이블을 통해 이동합니다. 이 해저 케이블은 단순한 통신 설비가 아니라 금융과 군사와 에너지, 그리고 국가 안보까지 연결된 현대 문명의 핵심 신경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인프라가 끊기는 순간 국가는 멈추고 경제는 마비되며 전쟁의 양상마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저 케이블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느 미사일보다도 더 중요한 전략 자산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과거의 대한민국은 이 핵심 기술을 스스로 보유하지 못한 나라였고, 해저 케이블 분야에서 일본과 유럽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 있었습니다. 특히 아시아 지역의 해저 케이블 시장은 오랫동안 일본 기업들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었으며, 한국은 설계부터 시공, 유지, 보수까지 모든 과정을 외주에 맡겨야 했습니다. 그 결과 바닷속 통신망 하나를 유지하기 위해 매년 막대한 국부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구조가 고착화되었습니다. 기술이 없다는 사실은 곧 주권이 없다는 뜻이었고, 이는 통신과 에너지 안보 전반에 걸쳐 심각한 약점으로 작용했습니다. 이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한국은 영원히 인프라 종속 국가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이때 한 기업이 모두가 말리던 선택을 합니다. 바로 LS전선이었습니다. 해저 케이블 시장은 유럽 기업들이 100년 넘게 쌓아온 기술 장벽이 존재하는 영역이었고, 후발주자가 뛰어들기에는 실패 확률이 지나치게 높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S전선은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영원히 기회가 없다는 판단 아래 장기적인 연구개발 투자라는 가장 험난한 길을 선택합니다. 수익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수년간 투자를 지속한다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 거의 모험에 가까운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은 단기 성과가 아니라 국가 산업 구조를 바꾸겠다는 장기 전략에 가까웠습니다. 해저 케이블 기술은 단순히 전선을 굵게 만든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며, 수심 6,000m라는 극한 환경을 견뎌야 하는 종합 과학기술의 집약체입니다. 수압과 염분 해류, 지진과 화산, 그리고 예상치 못한 외부 충격까지 모두 고려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케이블 내부에는 전력선과 광섬유, 그리고 다층 보호 구조가 머리카락처럼 정밀하게 겹겹이 들어가야 합니다. 초기 개발 과정에서는 수많은 실패가 반복되었고, 바다에서 끌어올린 케이블이 그대로 폐기되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이 실패들은 모두 데이터로 축적되었고, 결국 한국만의 설계 기준과 시공 노하우를 만들어내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결정적인 전환점은 해저 케이블에 디지털 감각을 부여한 스마트 모니터링 기술의 개발이었습니다. 케이블 내부에 센서를 적용해 미세한 진동과 온도 변화, 그리고 전류 이상을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이 기술은 사고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위험을 예측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해저 케이블을 단순한 소모성 인프라에서 관리 가능한 전략 자산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한국 기술을 다시 보기 시작한 이유는 바로 이 지점에 있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감내해야 할 대가는 매우 컸으며, 장기간의 적자와 시장의 냉소는 기업 내부에서도 큰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유럽과 일본을 상대로 기술 경쟁을 벌이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에 대한 회의와 비판도 끊임없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투자가 멈추지 않았던 이유는 기술은 중간에서 포기하는 순간 영원히 따라잡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를 버텨낸 경험은 이후 글로벌 경쟁에서 한국 기업의 가장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기술은 결국 시간과 인내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마침내 세계는 한국의 선택에 응답하기 시작했고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을 핵심 파트너로 선택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해저 케이블의 생산 포설, 시공, 유지 보수까지 모두 수행할 수 있는 세계 소수 국가 중 하나로 올라섰습니다. 전선과 케이블 수출은 연간 수십억 달러 규모로 성장했으며 해저 케이블은 한 번의 수주로 조단의 경제 효과를 만드는 산업이 되었습니다. 돈을 내던 나라에서 돈을 버는 나라로의 전환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수출 성과를 넘어 국가 인프라 주권의 회복을 의미했습니다. 해저 케이블은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영향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이 기술을 가진 나라는 인터넷을 통제하고 에너지를 연결하며 세계 경제의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대한민국의 해저 케이블 역전극은 단순한 기업 성공담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 투자하고 시간을 견디며 기술로 주권을 되찾은 이야기입니다. 바다 및 17mm의 얇은 선 하나가 대한민국의 위치를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케이블은 말없이 세계를 연결하며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